뭐 인사 문제는 저희가 또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보니까요 눈에 네, 띄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네. 바로 이 군 장병에 대해서 아,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말씀 하시고 네, 법안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군부대 방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뭐 군 장병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군 장병 휴가 사수 작전 이런 제목의 간담회가 네, 진행이 됐어요. 네. 어, 어제 이재명 대표와 그 네, 우리 청년들 최근에 군에 전역한 청년들과 음, 같이 청년 희망 대화라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간담회 주 내용이 이제 휴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불평등 것이냐는 문제, 거였죠. 네, 지난번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제가 호국 보훈회단을 맞아 네, 강릉에 있는 18 전투 다녀오셨잖아요. 비행장 갔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병사들이 휴가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되고 그 토요일 일요일 휴가에서 제외되지 않으니까 아,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뭐 그때 약속을 네,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근에 전역한 인원들, 청년위원장, 또 국방부에서도 네, 가려령 국장이 참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했었죠. 음, 그래서 사실 간부들은 휴가에 예, 토요일, 일요일이 제외돼 있어요. 우리도 일반 회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가에 포함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에. 근데 어, 병사들은 예,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 속에 포함이 돼서 그 예를 들어서 토, 일, 월 하면 3일로 휴가를 봐요. 간부들은 토, 일, 월 하면은 하루, 하루로 휴가로 보고 일반 아, 회사에서도 금, 토, 일, 월 하면은 예를 들어 이틀 네, 본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휴를 끼워서 어, 뭐 좌우측에 하루씩 해서 휴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음, 그동안 사실 군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있긴 있어요. 어떤 이유가 뭔가 있나요? 하면은 병사들은 토요일, 일요일 또 근무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 GOP라든가 경계 작전을 네.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우리 예. 국토방위와 그 휴일이 따로 없는 거. 국방의 임무는 휴일 네. 따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음, 북한이 뭐 토요일 일요일을 봐주고 그렇죠. 고발을 안 예, 한다든가 이런 게 예.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이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토요일 휴가를 가도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별로 네. 빠지지가 않고 음,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저도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학화 경계 장비라든가 장비들이 많이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토요일 일요일 날 경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는 이제죠. 전향적으로 이제 병사들의 휴가에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야 아, 되겠다라는 것에 저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어저께 국방부 의견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카이다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래요. 이것을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 될지 안 해야 예. 될지와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어, 그래서 이거 용역 주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구한 거는 최대한 빨리 이것을 좀 해라. 음, 병사들이 참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네. 휴가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감정이 생기면 되지 않지 음,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 또 문제 제기했던 것이 네. 최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중에 그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결석 처리를 한 거예요. 예비군 그래요? 훈련강 그러니까 이중 그 손해를 본 거죠. 자기 공부를 못하고 예비군 훈련 갔는데, 갔으면은 예.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출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석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아, 것들을 좀 우리 당에서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음, 의견이었고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무기를 뭘 사고 뭐 네. 첨단 무기를 뭘 도입하고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경계를 서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처우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분야가 예.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장병들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좀 부족했어요. 국가가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은 장병들의 국방의 그 국방 임무가 국방의 의무라는 그 의무로 해서 의무니까 예. 헌신과 희생을 계속 강요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해야 되느냐에 중요한데 지나치게 의무를 빙자해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 소득 국가잖아요. 그걸로 비교하면은 첨단 무기는 5만 불 국가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요? F-35 스텔키라든가 이지스 함이나 네. 뭐 등등 그런 거는 3만 불 수준, 5만 불 국가 수준까지 갔는데 실제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와 처우 개선은 만 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잘 그래서 바뀌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을 빨리 획기적으로 3만 불 국가 수준 첨단 무기처럼 한 5만 불 국가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네. 근데 국방부의 의견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것을 단계별로 올리겠다 해서 조금씩 올리긴 해요. 근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2, 3년 내에 네. 이걸 획기적으로 좀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나 의식주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네.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네. 하고요. 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도 국방위에서 계속 노력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국방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위 이런 계시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우리 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민주당에서 많이 좀 나오게 된다면 네, 지지율 뭐 이런 것도 네, 또 많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 이걸로 좀 여야가 공방을 좀 벌이고 했으면 좋은데 네, 잘하기 경쟁. 근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총선이 한 10개월 남았나요? 네,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네, 듣지 않으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들한테는 네.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15일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왜 네. 그렇습니까? 아, 네, 예. 그렇죠. 7월 15일 다음 주까지가 골든 골든타임이다. 타임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한 2달 전인 2월쯤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2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대부분이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경선 단수 시스템으로. 공천은 거의 별로 네, 없겠죠. 예, 단수 공천은 예. 거의 없을 거고 경선을 경선.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네.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경쟁력 있게 후보가 되는 거죠. 누구나 승복할 수 네, 있는 건 네. 시스템 공천. 그런데 이제 경선 룰에 의하면은 네. 50%가 권리당원 투표고 50%가 일반 여론조사입니다. 네. 근데 일반 여론조사가 50%인데 50%는 권리당원 투표잖아요. 근데 권리당원은 6개월 동안 역산에 1년 동안 당비를 1,000원 이상 낸 사람만이 투표권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년 2월로부터 역산하면은 8, 9, 10, 11, 12, 1월까지 6개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당비를 월 1,000원 이상 내야만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모집을 해야 네. 7월달에 입력하잖아요. 그럼 8월부터 이제 당비가 1,000원씩 이렇게 공제될 겁니다. 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7월 예. 중순까지 모집해야만이 권리당원이 그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그렇네요. 갖게 되니까 네. 50%를 좌우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경선
내서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는 권리당원 신규 권리당원 모집이 7월 15일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네. 아주 골든 타임이라고 골든 보여지는데 실제 아마 지금 예비 경선 후보자들은 물 밑에서 신규 권리당원 네. 모집에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지금 김병주님도 노력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지역에서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아. 권리당원 모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나 네. 또는 여러 가지 또 지지자들 또 만나서 고소도 하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은 기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신규 모집도 좀 쉬워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그렇죠. 그것이 핸디캡이 있겠죠. 대단히 진짜. 어려운 네.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지자들이나 우리 또는 당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미 올 4월인가 이런 내년 경선 룰이 발표가 됐는데 네. 얘기해 보면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세요. 아. 네. 자, 그러면은 내년 경선엔 네. 내가 좀 투표를 참가하고 싶은데 7월 중순까지는 권리 당원이 돼서 당비를 내야 된다는 이런 미리미리. 사실을 우리 당원들께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당에서도 좀 더 이런 걸 적극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요. 뭐 실제 경선 룰만 발표하고 우리 어. 당에서도 잘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런 오마이 시스템이.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내년 2월이나 뭐 하는 우리 경선에 당의 참여하려면- 경선에 참여하려면은 네. 6권리 당원이 돼야 되고 당비를 6번 내야 아. 됩니다. 1,000원 이상 내면 되니까 네. 그걸 유념을 해서 그동안 권리 당원이었다가 당비를 안 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엔 냈는데 네. 그럼 다시 6번을 좀 8월 달부터 내시면은 7월부터 내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경선하고 싶은데 경선을 못 하는 우를 그렇죠. 범하게 되는 거죠. 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진접별내 오남 남양주 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권리당원에 좀 예. 가입을 해주면은 좋죠.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이럴 때 당에서는 권리당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하는 게 당의 또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